안녕하세요. 재미난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드라마 포크넷 셰프 11화, 12화 스포일러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포가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드라마 11화는 연희군이 연지영에게 옥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고백을 하고 키가를 했는데 연지영은 미래로 가야만 하니까 거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연지영도 연희군과 이런저런 스토리를 겪으면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연희군과의 앞으로 있을 이별을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지영이든 연희군이든 만약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서로가 떨어지게 된다면 갈 수 있는 쪽에서 상대방을 찾아가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거의 이건 서로가 사랑한다고 봐야겠죠? 이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는데 연희군은 오늘도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예전에 연지영이 만들어준 고추장 버터 비빔밥에 그림 일기를 쓰고 있는데 음식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창선 할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이름이 무엇으로 지을까 물어봅니다. 창선 할아버지가 연지영이 늘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하니까 환세반이라고 지으면 어떻겠냐고 말을 전하는데 연지영이 돌아간다는 말을 들으니까 연희군이 심통이 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돌아간다니? 하면서 창선에게 금쪽이 짓을 합니다. 돌아간다는 말에 기분이 나쁘니까 일기에 음식 이름을 끝내 쓰지 않고 덮어버립니다. 다음날 대왕대비 진찬연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진찬연은 칠순 생일 잔치 같은 겁니다. 궁중 사람들이 분주하게 연회를 준비하는데 잔치상에 고기가 올라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대왕대비가 얼마 전부터 고기를 못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재 연지영이 뇌 GPT를 손나 굴려본 결과 조선시대에 콩고기와 가지파이를 만들어서 비건식을 창조해내기로 합니다. 한편 대왕대비가 계신 궁궐에서는 대왕대비하고 다른 왕비들이 어린 진명대군의 재롱을 보면서 하하호호 하고 있는데 강목주가 선물을 들고 들이닥치면서 대왕대비 생일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목주의 신복이 진명이의 암살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내치지는 못하고 대왕대비가 좋은 날이니까 잔치에 함께 하자고 하게 됩니다. 이제 제산대군 파벌이 나오는데 제산대군 파벌들이 자신들을 따르는 군대를 궁궐을 지키는 군대들과 교체해놓고 이장균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연희군의 외할머니까지 배치해 놓으면서 거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진찬연 행사장에서는 수락관 사람들이 콩고기하고 가지파이를 만들어서 연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연지영이 쌈지 주머니 하나를 떨어뜨리는데 그걸 석일금이 보고 주워서 건네주거든요. 근데 석일금이 개코잖아요? 막 단내가 나고 좋다는 거예요. 연지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황급히 쌈지 주머니를 도로 가져가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천재 연지영이 설탕, 감초, 작설 이런 것들을 섞어서 남친 연희군에게 주려고 조선시대에 녹차 감초 초콜릿을 만든 거예요. 이야, 진짜 못 만드는 게 없어. 대단해. 이제 진찬연이 시작되면서 서로서로 덕담도 주고받고 풍악도 울리고 사람들이 하하호호 즐겁게 연애를 즐기게 됩니다. 이제 대왕대비가 연지영이 만든 콩고기하고 가지파이를 먹게 됩니다.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왕대비가 연지영을 불러서 이게 무슨 고기냐고 물어봐요. 연지영은 콩고기하고 가지파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대왕대비의 건강에 대해서도 안부를 물으며 생신 축하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하니까 대왕대비는 연지영이 예뻐 죽겠다는 듯이 아주 흡족해하면서 껄껄껄 웃으며 덕담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날 콩고기와 가지파이는 대호평이었어요. 그 다음 무대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엔 궁중광대패가 나와서 사자 탈춤을 신명나게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처용무 공연이 나오는데 처용무 하시면 누군지 아시겠죠? 공기라고 연희군이 가면을 쓰고 대왕대비 마마 앞에서 재롱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이장균이 죽은 연희군의 엄마 사건 기록을 들고 연희군 외할머니하고 진찬연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났다. 피바람이 불겠죠. 장내가 술렁술렁하는 가운데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실시간으로 죽은 연희군 엄마의 사건 기록지를 읽게 됩니다.
내용이야 뻔하잖아요.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연희군 엄마가 폐비가 되어 사약 먹고 죽었다인데 게다가 외할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 상황에서 연희군 엄마가 죽었을 때 입었던 피 묻은 적삼을 꺼내게 됩니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죠. 이제 연희군이 빡 돌아버려가지고 칼을 빼서 막 위협을 하는데 그때 연지영이 연희군을 막 막는 거예요.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연지영이 말로 연희군에게 고백 공격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연희군이 누그러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되나 싶었는데 그건 연희군의 페이크였고 연희군은 보초를 섰던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연회에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 연회장을 봉쇄해버립니다. 막 극단적으로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우리 천재 연지영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외할머니에게 초콜릿을 먹이면 잠시 정신이 돌아온다는 말을 내뱉으면서 외할머니에게 자신이 만든 초콜릿을 먹입니다. 아니 꼴랑 초콜릿 하나를 먹었다고 외할머니가 잠깐 제정신이 되는데 어차피 판타지야 이건. 그러면서 외할머니가 성군이 되시라고 했던 연희군의 엄마의 유언을 전하게 됩니다. 성군이 되라는 그 유언과 연지영의 고백 공격, 임송재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연희군이 막 갈등을 때리다가 복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대로 갑신사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연희군이 복수를 포기하고 터덜터덜 궁궐을 걷고 있는데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 나가주세요 를 시전합니다. 따르던 내관이나 상궁들은 못 가고 연지영만 연희군을 따라 나섭니다. 연희군은 어느 궁궐에 예전 엄마와 추억이 깃든 나무에서 옛 일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니까 연지영이 연희군을 위로하면서 복수의 연쇄를 끊어야 된다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연지영이 연희군에게 천하가 아프면 저도 아프니까요 하면서 로맨스를 찍어대는데 그러면서 연희군은 연지영 덕분에 서서히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됩니다. 한편 제산대군 파벌은 큰일 났다고 하면서 지들 계획이 안 되니까 플랜 B로 간다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임송재가 듣게 돼요. 하지만 거기서 임송재는 허무하게 잡혀버린 거예요. 반대편 대왕대비 라인에서는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대왕대비도 그렇고 다른 신하들도 그렇고 나머지 왕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 보장이 없잖아요. 다들 근심 걱정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연희군이 연지영의 말을 잘 들으니까 강목줄을 몰아내고 연지영을 중전으로 들이자는 의견까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연지영과 연희군으로 돌아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연지영이 요 근래에 뭔가 이상하다면서 이장균 사건과 진명대군 사건을 이야기하며 역심을 품은 자들이 있다고 말해줘요. 그리고 연지영은 대왕대비와 연희군을 화해시키려고 서로 식사 약속을 제안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연희군이 망설이다가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면서 화해의 무드가 마련이 됩니다. 이제 연지영은 역사를 바꿀 화해의 수라를 올리기 위해 수락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화해의 음식으로 쌀국수를 만들게 되는데 그날 밤 드디어 제산대군 파벌들이 반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먼저 임송재의 아버지 임사홍을 제거하고 연지영을 납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나쁜 놈들을 처단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닌자광대 공길. 납치당할 뻔한 연지영을 데리고 어디론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희군에게도 도승지 임송재의 급한 전가를 받게 되는데 아까 임송재가 잡혀갔으니까 딱 봐도 함정이죠. 살구지 숲에서 역적들을 발견했으니 당장 군대를 몰고 토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게다가 연지영이 살구지 숲의 역적들에게 끌려갔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희군이 군사를 이끌고 살구지 숲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연희군이 궁궐을 떠나니까 제산대군의 파벌들이 궁궐 안쪽에서 반정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막 궁녀들과 내관, 남은 군사들을 죽이고 칼부림이 일어나는데 제산대군이 대왕대비의 목을 베어버려요. 와, 개충격. 반대편 살구지 숲에서는 연희군이 역적들이 주둔하고 있는 캠핑 지역을 발견하는데 거기에 도승지 임송재가 묶여있는겨. 놀래가지고 연희군이 풀어주려고 가는데 역적들이 우르르 나타나더니 임송재를 활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이제 쇼된 거예요. 사방에서 불화살이 날아들고 폭탄이 터지고 우와 하면서 역적들이 공격해오는데 연희군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지영도 공길이랑 도망치다가 역적들에게 걸려서 위기에 빠지는데
그러면서 11화가 끝나게 됩니다. 드라마 12화에서는 연지영이 공길과 도망치다가 역적들에게 걸려서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다행히 공길과 다른 닌자들이 구출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제산대군 파벌들이 대왕 대비 파벌들을 제거하고 진명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고 이번 반정이 연희군의 광증 때문에 궁궐 사람들을 다 죽이려다가 사냥터에서 연희군도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연희군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 연희군은 살아남아서 궁궐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희군 혼자 궁궐에서 역적 병사들에게 잡히게 돼요. 분명 아까 전에는 따르던 사람이 많았는데 뭔가 전략이 있겠죠? 아무튼 이제 역적 우두머리인 진명대군과 다른 역적 신하들 그리고 강목주와 연희군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희군이 진명대군에게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연희군과 진명대군이 술을 마시게 되는데 연희군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물러날 테니 대신 진명대군을 잘 보살펴달라고 합니다. 이제 연희군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연지영이 만들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 테니 예전에 연희군이 쓰던 일기나 보면서 그리워하라면서 제산대군파 사람이 조롱을 하며 연희군의 감옥에 망운록 일기를 던져주게 됩니다. 감옥에서 연희군은 연지영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일기에 쓰지 않았던 비빔밥 이름에 환세반이라는 이름을 써줍니다. 그때 공길이가 나타나서 슬쩍 연희군에게 연지영의 옥으로 만든 놀이개를 던져주며 연지영이 잘 있다는 안부를 전해요. 이 바보 같은 연희군은 연지영이 살아있다니까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합니다. 다음날 연희군이 죄인 호송하는 나무 수레에 실려서 귀양을 가게 되는데요. 제산대군이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뒤늦게 군대를 모아 쫓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연희군을 데리고 가던 수레는 적당히 한적한 숲에 머무르더니 연희군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숨어있던 우리미 아저씨들이 나타나서 싸그리 역적 군주들을 잡아버리고 연희군을 구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궁궐에서 제산대군을 끌어내기 위한 연희군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저 멀리서 제산대군의 군대가 오게 되면서 연희군과 제산대군이 대치하게 됩니다. 그때 연지영과 공길, 광대놀이패, 그리고 수락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연희군을 지원해주러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희군 세력과 제산대군 세력이 한번 꽝 하고 붙게 됩니다. 하지만 역적들의 병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연희군 세력이 밀리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예요. 그때 천지가 진동하면서 사방에서 폭탄이 빵 하면서 터지게 됩니다. 화약 연기 속에서 등장한 인물은 다름 아닌 조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장춘생. 그 아저씨가 불을 붙여서 던지면 터지는 수류탄을 발명해서 그걸 막 던져가지고 역적들을 다 토벌하는 거예요.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점점 제산대군 역적들이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역적들의 군세를 물리치고 이제 제산대군만 잡으면 되는데 아니 제산대군이 연지영을 포로로 잡으는겨? 그러더니 제산대군이 연희군에게 월영류에서 기다릴 테니 너 혼자 오거라 하며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멋진 왕자님 연희군은 말을 타고 제산대군을 쫓아가고 나머지 연희군의 세력은 궁궐로 진격하게 됩니다. 먼저 궁궐로 진격한 연희군의 세력은 역적 군졸들을 모두 제거하고 제산대군의 우두머리 신하들이 있죠? 걔네들까지 다 잡아서 족쳐버립니다. 강목주 역시 공길이가 누이의 복수를 하면서 저 세상으로 가버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궁궐의 나쁜 놈들은 다 뒤져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연희군과 연지영이 남았죠? 이제 밤이 되어서 월영루에 연희군이 도착하는데 옆에 연지영이 묶여있고 제산대군이 술을 처먹고 있었어요. 먼저 3명의 제산대군의 졸개들하고 연희군이 칼로 막 싸우게 됩니다. 거기서 연희군 품속에 있던 일기 망운록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막 싸우다가 술병 같은 게 깨지거든요. 깨진 병 조각으로 연지영이 밧줄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연지영이 연희군을 도와주러 가는데 땅바닥에 망운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연지영이 망운록을 얻게 됩니다. 그때 제산대군 졸개 중 한 명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그 졸개가 연지영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연희군이 자신의 칼을 던져서 연지영을 구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산대군이 칼이 없는 연희군의 목을 치려고 하는데 아니 그때
연지영이 뛰어들며 연희군을 감싸고 그대로 제산대군의 칼을 맞게 돼요. 그러면서 연지영은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제산대군이 다시 칼을 들고 연희군을 죽이려는데 연희군이 빠르게 옆에 쓰러진 졸개에 칼을 주워들고 제산대군을 찔러버립니다. 그렇게 제산대군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연희군이 눈물을 흘리면서 연지영을 껴안고 막 절규를 하는데 그때 망운록에 빛이 나오더니 연지영을 감싸면서 현대로 가는 포탈로 연지영을 데려가는 거예요. 연희군은 연지영과 이별을 하면서 막 우는데 연희군 연기 잘하더라고요. 이제 연지영이 현대의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근데 신기하게 등에 칼자국이 있어. 꿈이 아니었던겨?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망운록을 찾습니다. 다행히 망운록이 있어서 그걸 보려고 하는데 그때 현대의 아빠가 병실에 들어오면서 깨어났구나 하면서 부녀상봉을 하게 됩니다. 연지영은 치료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현대 세계로 무사히 돌아왔지만 연지영은 연희군이 보고 싶어서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연희군을 찾아보니까 원래 역사에서는 귀양 가서 죽었는데 이제는 연희군이 실종이 되었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연지영은 연희군과 다시 찾아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망원록을 찾아서 책도 펼쳐보고 화장실에서 읽어보기도 하는데 시간 여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지영은 망원록을 품에 안고 연희군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한 달 후 연지영은 현대 세계에서 적응을 잘해서 완전 현대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지인의 호텔 레스토랑에 셰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니 거기서 엄숙수, 맹숙수, 심숙수, 민숙수, 석일금까지 있는 줄 알았으나 그 후손들이 그곳에 일하고 있던 거예요. 아무튼 그 레스토랑에서 조선시대 궁중요리를 접목한 파인다이닝 요리를 선보이게 되는데 이게 뭐 극찬에 신문기사도 나고 난리가 난 거야. 어느 날 스티브 임이라고 임송재의 후손이 레스토랑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슐랭 점수를 채점하는 심사관 같은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가져다 주는데 아니 이 간신놈이 음식에 손도 안 대고 맛없다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연지영이 화가 나가지고 따지러 가는데 이 간신이 정신 못 차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거기서 한바탕 말싸움을 합니다. 아니 그때 연지영의 뒤에서 내가 한번 먹어보지 하면서 연희군이 있는겨? 아니 얘는 어떻게 왔냐? 그리고 완전 현대 머리 스타일에 양복까지 입고 있는겨? 어떻게 된겨? 저는 무슨 연희군의 후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말투도 똑같고 그냥 연희군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조를 지키러 왔다. 네, 너를 찾겠다는 약조 말이다. 이 대사를 치는데 그러면 연희군 맞잖아. 어떻게 옮겨? 아무튼 연지영은 눈물을 흘리면서 연희군에게 백허그를 하고 다시 연희군은 돌더니 연지영에게 키가를 하면서 드라마는 끝나게 됩니다. 뒤에 에필로그가 나오는데요. 이제 둘이 결혼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임송재는 사기꾼이었어요. 아무튼 연지영과 연희군이 한 집에서 사는데 연희군이 아침으로 고추장 비빔밥을 해줍니다. 연희군이 한 입 숟가락으로 떠서 연지영에게 먹여주는데 연지영이 버터가 빠졌다면서 후라이팬에 버터를 녹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하하호호 너무 아름다운 신혼집의 아침을 보여주면서 연지영이 연희군에게 여기 어떻게 오게 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연희군이 그건 비밀이다 하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드라마 진짜 끝. 정말 너무 재밌고 행복해지는 드라마였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요리를 만들고 배우고 연기하고 오버액션 하면서 리액션도 해야 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우셨을 건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적극 추천드리는 드라마입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꼭 보세요. 그럼 전 여기까지 봤으니까 오늘 드라마 폭군의 셰프 11화, 12화 스포일러 감상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